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송주현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양반다리가 잘 안 돼요. 끝까지 이게 벌리려고 하면 통증이 심하게 느끼니까 벌리지 못하고, 또 서해부라고 그러죠. 이쪽 생식기하고 이 관절, 이 속이 아파야 되는데 서해부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만 아픈 경우에는 척추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관절은 반드시 서해부가 아프고 그 다음에 양반다리가 안 되고, 이게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래 걸으면 많이 아프고, 오래 서 있거나 하면 많이 아프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금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거죠, 환자가. 이게 이제 비구고, 이게 허벅지뼈 대퇴골인데 동그란 데를 대퇴골의 머리다 해서 대퇴골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구라는 지붕에 대퇴골두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깨지고 찌그러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흔한 게 대퇴골두 괴사증, 비구 이형성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인 건데, 젊을 때는 통증이 별로 없어.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데, 그러다가 이게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서 그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죠. 외상성하고 비외상성을 나눠봤을 때, 외상성 대퇴골두 괴사증은 경부골절 같은 경우에 이제 부러지고 나면은 대퇴골두 괴사증이 와요. 비외상성 같은 경우에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지나친 음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테로이드. 20%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10만 명당 한 30명. 흔하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고 꽤 있는 편이죠. 연령대가 안타깝게도 굉장히 젊어요. 30대에서 50대. 남자가 훨씬 많았는데 요새는 여자도 많아요. 양측성이 한 7, 80% 되거든요. 회식하면은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는 안 오고, 소주 두세 병을 매일 드신다거나 냉면 사발에다가 소주를 다 드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 병이 오고, 술 중에서는 소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 원인 인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위험 인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대퇴골두 괴사증의 발생 기전을 잘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술을 많이 드시면 이제 지방세포가 많이 생기면서 혈관을 눌러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지방세포에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오지 않나 라고 의심을 할 뿐이죠. 일단은 이제 대퇴골두 괴사증이 0, 1, 2, 3, 4로 나누는데, 0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MRI에서만 보이는 경우가 0기고, 1기는 엑스레이를 봤을 때 고관절 전문의가 봐야지 눈치챌 정도의 이상, 그 다음에 2기는 A하고 B로 나눠서 환자가 아픈 정도가 좀 더 빈번하고 고관절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두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기, 4기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주저앉아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형태가 없어지고 완전히 다 찌그러지잖아요. 이게 이제 3기 이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기는 관절염까지 진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죠. 대퇴골두 괴사 양쪽에 있지만 진행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어요. 5% 미만. 약이라든가 다른 보존식 치료로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20가지 정도 약이 시도가 됐었는데 전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고관절이 한 발로 서게 되면은 체중의 3배가 몰리기 때문에 체중을 좀 줄이고, 오래 서 있거나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버티는 거예요. 장단지에 보면은 두꺼운 뼈가 있고 가느다란 뼈가 있는데, 이 가느다란 뼈를 비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골의 일부를 혈관이랑 같이 떼가지고 여기다 심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생길고 이식술이고, 다른 방법은 여기다 이제 구멍을 내서 괴사된 뼈를 긁어낸 다음에 남의 뼈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계속 차곡차곡 여기다가 이렇게 심는 거예요. 동족 감입술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죠.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의 성공 여부는, 첫 번째는 골 괴사의 크기, 너무 크면은 버티기 힘들고, 두 번째는 위험 인자를 중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술을 때문이면 술을 끊을 수 있는지. 라프하게 봤을 때 60% 정도로 볼 수 있죠.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추는 것만 해도 이 수술이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워낙 힘들어요. 수술 8시간씩 하고 막 하니까.
나이는 이제 5, 60대를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쓰던 인공관절은 관절면이 이런 플라스틱에다가 이런 걸 사용했는데, 이 마모가 되면서 플라스틱에 마모 입자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이 마모 입자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염증세포가 출동을 해서 듬성듬성 녹으면서 이게 헐렁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인공관절 시기를 늦춰보려고 생비골 이식술이라든가 뭐 감입수술 같은 거를 했었는데, 지금 인공관절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죠. 한 30년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기다렸다 그냥 이걸로 바꾸는 게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실관절, 무릎관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밖에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절개하면 바로 관절이 드러나거든요. 수술 중에 피도 좀 덜 나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절이고 큰 근육이 둘러싸고 있고 큰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죠. 만족도는 확실히 높아요. 왜냐면은 관절을 돌려주거나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큰 근육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관절면만 바꿔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을 바꿔줘도 이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라든가 근육이 좋지 않으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대퇴골두를 비구가 충분히 덮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구가 대퇴골두를 많이 못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구의 발육이 안 좋다 해서 비구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행을 하면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10만 명당 한 10명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비구 이형성증 같은 경우에는 방치하게 되면은 반드시 인공관절이 필요한 관절염을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나 40대 초반 관절염이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 소위 절골술이라고 해서 뼈를 이렇게 깎아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카바리지를 좋게 만드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 관절로 평생 잘 지낼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내가 그렇게 큰 수술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은데 내가 그거를 꼭 해야 돼요 하고 주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30대 초반인데 이게 있다 그럼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경과가 좋은 환자분들도 많이 있고, 진행을 늦춘다거나 아니면 통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체중이 많이 전달되는 운동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체중 전달은 덜 되면서 허벅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자전거나 수영 가장 좋고, 꾸준한 운동과 노력을 통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거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돈, 친구, 3번째 근육이에요. 뼈가 아무리 약해져도 근육이 튼튼해서 안 넘어지면 안 부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고관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 관리가 중요하고, 나이가 드시면은 신축성이라든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걷거나 너무 등산을 심하게 한다거나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뭐든지 보면은 갑자기 막 뭐 하면 안 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꾸준히 해온 거 이런 거 하는 게 좋고, 과유불급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형외과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의료 정보를 가지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치료 계획이라든가 설명을 들으시니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